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피로감이 감지되며 제한된 등락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면전을 일부 유예하면서 월가에서는 다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소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월가가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보잉과 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 항공과 최대 2,100억 달러, 약 96조 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이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최근 3일간 39%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의 새로운 조작 기능을 추가해 손가락 대신 눈동자만으로도 앱을 스크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5월 14일 광고 포함 요금제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9,4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피로감이 감지되며 제한된 등락을 보였습니다. S&P 500 0.1%, 나스닥 지수 0.59%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0.18%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강세 배경에는 미중 무역 갈등의 일시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시작된 관세 휴전 랠리가 3일 연속 이어지며 S&P 500은 연초 대비 상승 전환했고 4월 7일 저점 대비 21% 넘게 반등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의 14일 상대 강도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극단적 탐욕 수준에 접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략가들은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기술적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만큼 성장 모멘텀의 재확인이 없다면 단기 상승 여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의 리처드 가드너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인상적이며 AI 기대감과 관세 완화 효과가 맞물려 여전히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53%로 7bp 상승했으며 2년물 금리는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D증권 등 일부 월가 기관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늦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연내 2회의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신중한 기조가 감지됐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통화 정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면전을 일부 유예하면서 월가에서는 다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식 ETF인 VOOSPY, IWM에는 단 이틀 만에 6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고 그중 VOO는 지난달에만 210억 달러가 유입되며 사상 최대 자산인 6,4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채권 ETF, 특히 장기 회사채를 담은 VCLT에서는 8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고 가장 최근에는 1일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도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올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며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리스크온 기조가 확산되며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소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월가가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 4% 급등하며 올해 들어 발생한 손실을 모두 회복했고 나스닥은 최근 저점에서 무려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반등은 많은 투자자들을 오프사이드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와 기관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 주식과 달러에 대한 기관들의 전망은 2년 만에 가장 부정적이었고 유로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반등은 주로 미국장 정규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요 원동력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UBS와 고아는 이번 반등이 단기적인 완화일 수 있으며 여전히 경기 둔화, 정책 리스크,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경기 지표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지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결국 실물 지표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 항공과 최대 2,100억 달러, 약 96조 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광동체 항공기 주문이자 787 드림라이너 모델 기준 최대 주문이며 총 210대 규모입니다. GE는 GEnx와 D9X 엔진 400대 납품 계약까지 함께 체결했으며 이는 GE 에어로스페이스 역사상 최대의 광동체 엔진 수출 계약입니다. 계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됐고 도하 왕궁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보잉 CEO까지 참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약이 연간 15만 4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총 100만 개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RTX, 제너럴 아토믹스 등과의 방산 계약과 사우디, 카타르로부터의 알키 및 에너지 관련 투자 등 총 2,4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카타르가 미 정부에 제공한 고급 보잉 747기를 차세대 에어포스1으로 도입한다는 논란도 동반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통해 미국 내 브랜드 의약품 가격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제약사에 요구했습니다. 로슈는 올해 4월 향후 5년간 미국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회사는 미 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는 현재로선 투자 전략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유럽의 낮은 약가와 미국 내 PBM, 즉 약가 협상 중개인의 역할 축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와 의약품 수입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명령은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최근 3일간 39%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4일 장중에도 주가는 15%나 오르며 2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번 급등에는 여러 호재가 겹쳤습니다. 먼저 레이먼드 제임스가 슈퍼마이크로를 AI 최적화 인프라의 시장 리더로 평가하며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4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AMD의 최신 에픽 4005 칩을 탑재한 고밀도 서버 출하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 센터 기업인 데이터볼트와의 200억 달러 규모 장기 공급 계약도 발표됐습니다. 이 계약은 GPU 기반 플랫폼을 데이터볼트 하이퍼스케일 캠퍼스에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미중 간 일시적인 관세 완화 합의도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며 슈퍼마이크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작년 재무보고 지연으로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를 겪었고 현재까지도 감사인 비드로부터 회계통제 미비라는 부정적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의 공매도 비율은 21%로 매우 높아 쇼트 스퀴즈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등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과열일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에 새로운 조작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제 손가락 대신 눈동자만으로도 앱을 스크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비전 OS 3에 포함되며 비전 프로의 기존 눈 추적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시선을 이동하는 것만으로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기본 앱에서 작동하며 서드파티 개발자도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이 기능을 오는 6월 9일 열리는 WWDC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비전 프로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애플은 비전 프로의 경량 모델, 맥에 연결하는 저지형 모델, 그리고 AR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글래스까지 다양한 하드웨어도 개발 중입니다. 과거 삼성도 유사한 눈 스크롤 기능을 도입했지만 사용자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이를 인터페이스 혁신뿐 아니라 접근성 기능의 확장으로도 연결하고 있어 시선 기반 우위의 실질적 상용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한편 비전 프로는 아직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며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넷플릭스가 5월 14일 광고 포함 요금제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9,4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6개월 전인 작년 11월 7천만 명 대비 2천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고 요금제는 월 7.99달러로 기본 광고 및 포함 요금제의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요금제가 미국 내 방송 및 케이블 네트워크보다 18에서 34세 시청자에게 더 높은 도달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시청 집중도 또한 매우 높아 중간 광고에 대한 시청률이 콘텐츠 자체 시청률과 유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광고 수익 모델의 성공이 입증되며 넷플릭스는 수익성과 이용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